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일 남북정상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는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김양혜 기자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전쟁 위험 제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6개 합의 사항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공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육성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을 전 세계에 다시 확약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향후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발표됐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실험장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도 채택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전면 중단과 해안포, 한포포문 폐쇄, JSA 비무장지대화 등 실천 방안을 담은 군사당국 간 합의서에도 서명했습니다. 북측 정상의 사상 첫 서울 방문도 연내 성사될 전망입니다.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소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문화 가정과 정을 나누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연휴 동안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추석 문화를 나누는 기회의 현장에 최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용두 근린공원에서 동대문 문화원이 주최한 2018 구민 한마음 민속 큰잔치에서 송편빚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송편빚기 대회에는 14개의 다문화팀과 동주민이 함께 참여해 한복을 입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송편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입니다. 송편빚기 대회 심사석에 제출된 다문화 가족의 송편 외에도 전농 1동, 답심리 1동 등에서 만든 송편들이 각자의 빛깔을 뽐냈습니다. 또한 전북 김제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 엄마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한가위 상차림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체와 나누는 풍요로움이란 추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손을 맞잡은 강강술래를 선보여 참석자 모두가 문화의 장벽 없이 화합의 시간을 보낸 전남 순천센터에서는 추석맞이 어울림마당에서 다문화 가족 문화경연대회도 열려 전통 춤과 노래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전국의 추석맞이 프로그램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선물이 됐길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을 맞아 다문화TV에서도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지 25년, 이주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경제 동반자로 우뚝 선 다문화인들의 삶을 담은 다문화 다큐 스페셜 2부작, 다문화 코리아 희망의 디딤돌이 되다가 방송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비롯해 각계 관련 인사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2018 전국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 대회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다문화 가족 포럼도 추석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문화 매거진 한국에 산다 스페셜 다정한 식사, 나는 신한국인이다가 방송되며 아더왕의 전설을 담은 판타지 드라마 멀린 시즌5를 비롯해 아이캔디, 캐피탈이 추석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세한 방송 시간은 다문화TV 홈페이지 www.tvm.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수습 제도를 적용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적용 방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일명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로 불리는 이 방안의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1년 차는 최저임금 80%, 2년 차는 90%, 3년 차부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저조하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생산성에 비례해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자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 습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또 그걸 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업계에서는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때까지는 최소한 1, 2년이 소요된다는 거죠.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큰 에러가 뭐냐라고 하니까 51.2%가 의사소통이라고 답했다는 거죠. 실제 임금은 국내 근로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게 대해서 항상 불만보다는 그런 에러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균등 처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차별의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와 또 내국인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면은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업무 능력, 생계비, 채용 조건 등을 감안한 차별인지를 검토한 후에 합리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차별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노동계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종차별적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과 함께 여의도 중기중앙회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가 도입되면 전체 국내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또 고용허가제, 아이로 협약, 다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위배되는 너무나 심각한 조항입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최대 20%까지 강제로 공제할 수 있는 지침까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차별해버리면 이주노동자들은 더더욱 아주 열악한 장시간 노동을 견디면서 저임금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강제하는 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 예외를 만들면 사실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이 예외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문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지표나 그런 증거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것만 비교해가지고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주목받으면서 최저임금 차등안이 적용돼야 할 산업 분야 기준을 확립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현대인들이 지닌 고질적 질병인 탈모. 탈모는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적 치료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에 한 탈모 전문 병원이 무료로 다문화인을 진료한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탈모 환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명 이상이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았으며 그중 20대는 전체의 20%로 점차 탈모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탈모 고민을 가진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다문화TV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인의 탈모 해결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탈모는 가장 중요한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예방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에서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모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됐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됐을 때 그제서야 탈모임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많이 진행했다라고 하면 모발 이식 수술에 달하는 것까지 저희 병원에서 책임지고 올바른 탈모에 대한 지식과 탈모에 대한 치료적인 접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6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도 저희가 계속 따라가면서 맞춤형의 진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동포 등 탈모를 고민하는 다문화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9월 한 달간 참가자 모집 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진료와 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탈모로 개인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인들의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뉴스 단신입니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2018 다문화 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업으로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교사 49명이 지난 7일 방한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한국 교사 90명을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하고 상대국 교사 90명을 국내 학교에 초청해 3개월에서 5개월간 전공 교과 과목 및 자국어, 문화 이해 수업을 실시합니다. 대상국 초청 교사들은 국내 배치 학교에서 활발한 교육 활동을 하며 학생, 교사, 지역사회에 다문화 관련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8 주한 외국인 및 다문화 태권도 문화축제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에서 열렸습니다. 주한미군,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800여 명이 태권도 경연에 참가해 태권도 품새, 겨루기, 격파, 높이차기 부분에서 몇 달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행사장에는 태국, 스페인 전통문화 공연과 터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음식 축제도 함께 진행돼 국가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반지의 제방의 외타 워크숍과 광명시가 공동 주최한 2018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5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내와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 출품이 활발하게 이뤄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판타지 분야는 문화적 파급력과 경제적 가치가 무수하다고 전했으며 웨터 워크숍의 설립자인 리처드 테일러 경은 광명시와 협업을 통해 심사위원 및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출품된 작품들 중 우승자들에게는 우승 상금 및 해외 인턴십 기회가 제공돼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 2일에 강화문에서 열린 주한 베트남 교미회 주최 베트남 문화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8번째인 이번 행사는 특별하게 9월 2일 베트남 73주년 독립선언 기념날이기도 합니다. 행사는 한배 장기자랑 대회 베트남 in my heart라는 주제로 한배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고 500명이나 되는 베트남 교민들이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베트남 국기를 손에 들고 독립선언 날을 기뻐하여 강화문 광장을 파레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의상과 많은 인원수에 놀랐습니다. 그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하여 격려하는 축사도 하였습니다. 개막식은 호치민 예술단의 축하 공연부터 시작하여 웬부투 베트남 대사, 전세균 위원과 남은승 의원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인 공동체 우수 활동 시상식과 한배 어린이 합창단의 베트남 노래 공연, 한배 전통 의상 패션쇼, 그리고 빌보드 톱10에 들어가는 베트남 여운 가수 믹담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10,000명이나 되는 참석자들이 열광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주 크고 뜻이 깊은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같은 날에 서울 광장에서도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가 열려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문화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한국인만 아니라 외국인끼리도 다른 외국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에 있어서 건전 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 게시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대문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572돌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나운서 이혜진 교수와 함께하는 행복한 다문화 스피치 코칭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다문화TV와 제이아트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 한국경제사회연구소 부설 한국다문화포럼이 함께 주관하고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11일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제이아트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국민 모두가 포용하는 마음도 넉넉하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